두 개의 구덩이. 할머니와 살았던 집 뒤편엔 제법 큰 놀이터가 있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방 베란다에서 놀이터를 내려다보면 아이들의 까만 머리통이 어지럽게 날뛰고 있었다. 놀 친구가 없는 날엔 아이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금방 흘렀다. 나 역시 하루 중 절반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경사가 급한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거나 그네의 엉덩이 대신 배를 깔고 누워 개구리 자세를 하고 발을 굴렀다. 놀이터 바닥에 깔린 흙으로 두꺼비 집을 만들다가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몇몇 아이들은 놀이터 아래에 보물이 숨어 있다고 믿기라도 하는 듯 열심히 구덩이를 팠다. 구덩이가 아래로 깊어질 때면 어김없이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들아, 구덩이 파지 마라. 모두 놀이를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얼음땡을 하던 술래와 도망자의 다리가 멈추고 하늘까지 올랐던 그네가 허겁지겁 땅으로 내려왔다. 시끄러웠던 놀이터가 순식간에 아이들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우리 할머니인 것을 단박에 알아차리곤 일부러 쳐다보지 않았지만 친구들은 반사적으로 나를 흘깃거렸다. 굳은 내 표정을 읽은 눈치 빠른 친구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린 하던 놀이를 이어갔지만 온 신경은 할머니와 구덩이를 파던 아이들에게 쏠려 있었다. 땅을 와 파노? 땅 파지 마라. 요란하게 떠든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굴 괴롭히던 것도 아니었던 아이들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정말 우리한테 화를 내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얼굴들이었다. 그걸 왜 합하고 있노? 하지 마라. 한 아이가 할머니 성화에 손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며 겨우 네 하고 대답했다.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냥 노는 건데. 한 아이가 들리듯 말듯 작게 중얼거리며 입을 삐죽거렸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혼이 난 것이 영 못마땅해 보였다. 아이들은 우리 집 베란다를 흘깃거리다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감시하는 할머니 기세에 주눅이 들어 자리를 떴다. 이상한 할머니야.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멀어지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할머니 눈치를 봤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엔 깊은 구덩이 몇 개가 남아있었다. 할머니는 미신을 믿었다. 문지방 밟고 서지 마라.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밤에 손톱 깎지 마라. 내게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복 달아난다고. 그놈의 복이 뭐기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나 많을까. 그걸 다 지켜서 우리가 겨우 이렇게 살고 있나? 할머니 잔소리에 속이 베베 꼬였다. 할머니가 집 근처에 구덩이를 파면 누군가 죽는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낼까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상한 할머니에서 미친 할머니가 될까봐 불안했다. 놀이터에 대고 소리 좀 지르지 마. 창피해 죽겠어. 할머니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뒤에서 씩씩대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할머니 어깨가 호흡에 따라 들쑥날쑥 움직이고 있었다. 땅 좀 파고 놀면 어떻다고. 성질을 못 이겨 소리를 버럭 질렀을 때 내 발밑으로 베개가 날아왔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는 무언가를 원망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참을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노려보다 작은 문을 거칠게 닫고 들어왔다. 할머니에게 땅을 파던 아이들의 손은 무엇이었을까? 놀이터에 파인 구덩이는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할머니가 경험했던 죽음 중 자연스러운 건 하나도 없었다.
갈 때가 되면 간다는 세상의 진리는 할머니 삶엔 없는 말이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주에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고 병으로 큰아들마저 죽었을 때 할머니에게 죽음은 살갗죽을 뒤집어 놓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유도 의미도 없는 신의 심심풀이 장난에 어이없고 억울하게 걸려들었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무심하게 12월에 언 땅을 파내는 사람들 주변으로 쌓여가는 흙더미를, 흙이 쌓일수록 깊어지는 구덩이를 할머니는 무슨 마음으로 지켜보았을까? 남편에 이어 아들 무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할머니에겐 형벌 같았을 것이다. 짓지도 않은 죄를 회개하며 땅에 몸을 웅크린 채 오열하는 할머니 곁에 계속해서 높아지는 흙더미. 할머니의 둥근 등은 그 흙더미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두 개의 무덤이 할머니 앞에 솟아났을 때 죽음은 더는 지금까지 할머니가 알던 죽음이 아니었다. 손녀 하나는 남의 집에 보내고 남은 손녀를 자신이 키워야 하는 기구한 일이 두 개의 구덩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기막힌 죽음을 구덩이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 할머니에게 구덩이는 죽음의 표상이었다. 야, 여기서 땅 파면 어떤 할머니가 욕한대. 땅을 파며 노는 아이들 주변으로 한 남자아이가 다가와 말했다. 정신없이 모래를 뒤집던 아이들이 고개를 올려 쳐다보았다. 나 역시 그네를 멈추고 그의 입에 집중했다. 땅 파지 말라고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른다. 땅 파지 마라 새끼야. 아이는 삿대질을 하며 할머니 흉내를 냈다. 그의 행동에 주변 아이들이 웃었다. 웃지 않는 애는 나뿐이었다. 할머니는 삿대질을 한 적도 없고 새끼라는 말을 한 적도 없지만 내가 없을 때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왜 파지 말래? 몰라. 미쳤나 봐. 아이들이 또 까르르 웃었다. 왜 파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각자 입을 놀렸다. 구덩이에 개들이 똥을 쌀까봐, 자기가 걷다가 빠져서 넘어질까봐, 시체를 숨겨놨는데 들킬까봐. 서로의 답변에 아이들은 허리를 꺾어가며 웃었다. 그렇게 한참 떠들다 곧 시시해졌는지 손을 털고 자리를 떴다. 나는 그네에서 내려와 구덩이를 내려다보았다. 발 한쪽을 넣어보니 내 정강이쯤 오는 깊이였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절대 누울 수 없는 깊이와 넓이였다. 나는 구덩이를 파면서 만들어진 모래더미를 힘껏 밟았다. 아이들이 쌓아놓은 모래더미는 힘없이 무너졌다. 두어 번 더 발길질을 해서 구덩이를 없앤 뒤 집으로 돌아왔다.